이강인의 싱가포르, 중국전 맹활약 골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의 골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지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골이었다. 주옥 같은 골이었다. 환상적인 골이었다. 등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팬들은 평소처럼 너무 강함. 소파에 앉아있는 나도 속았어. PSG가 그를 변화시켰어. 너무 화끈한 골이었어. 음바페보다 낫다. 이 선수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엄청난 속도의 페인팅과 슛이었어. 전 메시인 줄 알았어요. 이강인을 보면 호나우지뉴가 보여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아쉬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그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긴 했으나 PSG에서는 그러질 못해.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왜 우리 선수들은 대표팀만 가면 강해지는 거야? 등의 아쉬움이 섞인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엘리케가 이강인의 사용법을 몰라서야. 내년에는 파리에서 그가 더욱 빛나는 해가 될 거야. 강인이는 내년에 확실히 해낼 거야. 난 확실히 믿어. 난 강인이 기차를 확실히 탈 거야. 내가 볼 때 다음 시즌에는 비티냐처럼 맹활약할 수 있다고.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비티냐와 같은 부활이 있을 거야. 이강인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엘리케 감독이 가장 활약한 선수, 최고의 선수라고 뽑은 선수가 음바페가 아닌 비티냐였는데요. 비티냐 선수는 첫 시즌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죽을 썼는데 이번에 하드캐리하면서 데뷔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득점이나 어시스트 등을 하는 등 클러치 능력까지 창착했다면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한 비티냐처럼 될 것이라고 이강인 선수를 현지 팬들이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그대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폴짝 뛰어 안겼습니다. 요란하던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골로 이강인은 최근 10번의 A매치에서 6골 3도움을 올리게 됐습니다. 10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 최고의 폼인데요. 이 경기 약 79분간 활약한 이강인은 1골 이외에도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회, 드리블 성공 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무려 10회를 기록하며 한국이 답답한 순간마다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경기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풀었습니다. 이강인이 위치한 오른쪽으론 공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면 필드 전체를 확인한 뒤 동료가 쇄도하는 쪽으로 공을 뿌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을 발견한 뒤 긴 패스로 공을 연결하고 다시 침투해 손흥민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PSG와 대표팀에서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활약 중입니다. 그는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 이야기가 나오자 매 경기 매 순간 다른 것 같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대표팀에서 처음 한 인터뷰처럼 매 순간 팀을 가장 많이 돕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포지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의 도움과 보탬이 많이 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큰 변화의 시기를 앞뒀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들의 나이가 3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젊은 피 이강인의 맹활약에 팬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중국전 결승골의 주인공 이강인은 앞으로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 9월까지 모든 선수가 각자 소속팀에서 잘 준비해 3차 예선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음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음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음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